네, 오늘 강의는요, 순열조합인데요. 자, 순열조합 경우에서 이거는 1학년 때 이미 하에서 배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강의는요, 2학년 과정에 나오는 순열조합 경우에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진도가 빠른 친구들은 봐도 되고요. 아니면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1학년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2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 대상의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조합을 기초로 하니까 그 내용은 강의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만 강의에 넣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추가된 내용이요, 중복순열입니다. 자, 하에서는 그냥 순열만 나왔거든요. 자, 이 중복순열은 뭐가 다르냐면,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예로 간단히 문제를 볼게요. 5통의 편지를 세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5통의 편지를 이렇게 놓고요, 얘를 우체통에다 집어넣는데 A 편지를 뭐 A 우체통에 넣습니다. B도 마찬가지 A에 넣고요. 다 A 우체통에 넣을 수도 있겠죠? 5통의 편지를. 아니면 전부 다 B에 넣을 수도 있어요. 또 4통의 편지는 A에 넣고요. 마지막 한 통 E 편지는 뭐 B 우체통에 넣습니다. 또는 B를 이제 A 편지를 B에 넣고 나머지를 싹 다 A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점점 써나가면 전체가 다 몇 가지 경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같은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죠? 그지? 이건 E 편지가 B 우체통에 들어가지만 얘는 A 편지가 B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다른 경우예요. 개수가 똑같다고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의 편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그냥. 여기 쓴 것도 A나 B나 C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A 편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고요. B 편지도 마찬가지 넣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일 거 아니야? A나 B나 C일 거 아니에요. C 편지도 3가지 해서 전체는 3의 5제곱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게 지금 이 문제의 답이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일반화된 표현으로 말을 바꿉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정형화된 말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가지수를 잘 보시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세 문자 중에서 5개를 꺼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해도 되는 거야. A만 써도 되고,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세 문자 중에 5문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쓴 것도 나열한 것까지 생 거죠. 보니까 위치가 바뀐 게 다 다른 경우입니다. 개수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치?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요, 얘가 3의 5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일반화된 표현으로 3파이 5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일반화된 말 표현이 이런 기호로 표현이 되고 그것의 계산법이 이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치가 되시겠어요? 네. 이 말을 꼭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의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 6처럼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한 문제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5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가 몇 개냐인데요. 단 중복해도 됩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써서 뭐 111도 돼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뭔가 세 수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0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이 4개 중에서 만약에 세 자릿수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 아까 했던 파이 개념을 써서 중복 순열. 넷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수를 뽑아서 여기다 나열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중복해서 세 수 뽑으면 112다. 그럼 얘를 나열한 121, 211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센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4파이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파이 3. 근데 이제 문제 0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0이 올 땐 얘가 0이 못 온다는 그런 특수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일단 전체 가지수에서 앞자리에 0이 오는 걸 뺀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보통.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몇 개가 되나? 5개 중에 중복해서 3개 뽑아 나열하니까 5파이 3의 개념이 생기지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앞에 0이 오는 이런 숫자가 몇 개인지만 빼주면 되겠죠, 이제. 자, 이런 건 몇 개일까요, 그러면? 앞에 0은 썼어요, 이미. 그럼 썼으니까 0은 또 여긴 못 쓰나요? 아니죠. 0은 또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이수에서 다 빼야 되거든.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제 이런 형태로 된 게 몇 개냐를 볼 때는 요 두 자리는 마찬가지 5개 중에 어느 2개가 올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중복해도 되니까. 맞죠? 그러면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아서 나열하는 모든 경우가 이 안에 들어있는 빼야 될 것들이니 그럼 결국 5, 파이, 2를 빼게 되겠네요. 자, 이 개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파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테크닉을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기호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냥 참고로 좀 다르게 풀어보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경우의 수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0 빼고 4가지 올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몇 가지가 될까요? 0, 1, 2, 3, 4 중에 아무나 다 올 수 있죠. 어차피 중복해서 여러 번 써도 되니까 5가지가 올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5가지가 올 수 있어서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 이 답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꼭 중복 순열을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간단한 경우의 수로도 해결은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함수 문제예요. 예. 자, 이 정의역에서 요 공역으로 가는 함수가 몇 개냐, 1대1 함수가 몇 개냐, 뭐 최대값이 10인 함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 자, 먼저 함수의 개수는요. 이렇게 보시는 거면 됩니다. 앞에서 가장 먼저 처음에 들었던 예. 5통의 편지를 세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 있었죠. 세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 바로 이 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해가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통의 편지를 6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아까처럼 생각하면 6파이 5가 됐었죠. 자, 헷갈립니다, 되게. 5파이 6인지 6파이 5인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자, 요걸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 2, 3, 4, 5가 정의역이고요. 얘가 이제 대응되는 걸 써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함수를 하나 그려볼까, 잠깐? 네? 여기다. 그래서 1, 2, 3, 4, 5가 있고 6, 7, 8, 9, 10, 11이 있어요. 자, 요렇게 뭐 3도 같이 가고 4는 10으로 가고 5는 8.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1이 대응되는 것이 6이고요. 2가 가는 곳이 7이고 3이 가는 곳이 똑같이 7이고 4는 10으로 가고 5는 8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모든 숫자가 전부 다 잠깐만. 여기가 7이고. 그죠? 미안해요. 4는 10으로 가고 5는 8로 가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든 숫자가 다 전부 6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다 6을 쓰게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대응되는 걸 다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전체가 다 해서 몇 가지겠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럼 쓰고 있는 걸 잘 보시면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 6, 7, 8, 9, 10, 11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어떤 5개를 꺼내서 쓰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6개 숫자 중 어느 5개를 꺼내서 쓰는데 중복도 할 뿐더러 순서까지 생각해야죠. 왜?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거잖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6하고 7이 자리 바뀌었어. 나머지는 똑같고. 다른 함수죠? 대응되는 게 다르잖아. 1이 대응되는 것이. 그래서 6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파이 5가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그냥 6파 이거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 거부터 6파이 5구나 이렇게 뭐 외우면 뭐 헷갈릴 건 없겠습니다만 이해를 통해서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워두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두 번째요. 자,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1대1 함수는 뭐 이것도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뭐 설명은 돼요. 1, 2, 3, 4, 5가 있고요. 6, 7, 8, 9, 10이 있죠. 11. 1대1 등은 한 곳으로 2개가 갈 수 없으니까요. 이게 딴 곳으로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게 몇 가지겠느냐. 아까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이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대응되는 걸 한번 써볼게요. 자, 1이 7로 가고요. 2가 6으로, 3이 9로, 4가 10으로 가고 5가 8로 갔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순서대로 그냥 6, 7, 8, 9, 10 이럴 수도 있네요. 그죠? 뭐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뭐 19, 8, 7, 6 이래야 되고요. 자, 이게 몇 가지냐인데 잘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6개의 문자 중에서 5개를 뽑아 쓰고 있네요. 이 개념은 똑같죠. 근데 문제는 중복이 안 되죠, 여기는. 그거 하나야. 중복 순열하고 다른 건 중복이 안 되게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그렇죠. 피 개념이죠. 순열. 기억나세요? 그래서 6개의 숫자 중에 그냥 5개를 꺼내서 나열해야 되는구나. 서로 다른 5개를 꺼내서. 자, 이렇게 해서 요 기호도 이제 같이 좀 복습을 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최대값이 10인 함수입니다. 자, 최대값이란 말은 꼭 기억해 두세요. 함수에서 최대란 치역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치역 중에 제일 큰 게 최대입니다. 그럼 그게 10이 된다는 얘기는 치역 중에 제일 큰 숫자가 10이란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5 숫자 중에 절대로 11로 오는 건 있어서는 안 되죠. 대응되는 게. 그리고 또 5개가 모두 다 10으로 와도 됩니다. 맞지? 아니면 어느 한 개만 10으로 와도 되겠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그런 함수가 몇 가지냐거든. 다시 한번 말로 정확히 쓰면 다시 하면 자, 10이 최대값이 되려면 1로 못 옵니다. 그리고 5개의 숫자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10으로 오는 함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금방 선생님이 말한 거 적어도 하나가 10으로 대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적어도 하나가 10에 대응된다. 자, 이 말 때문에 여사건이 좋다는 거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 반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말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10으로 안 온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10으로 오는 애가 없어요. 그럼 몇 가지가 있겠어요? 1, 2, 3, 4, 5에서 그냥 6, 7, 8, 9로 와야 되겠죠? 반대말이 10으로 오는 애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1, 2, 3, 4, 5에서 6, 7, 8, 9로 오는 함수는 다 해서 몇 개입니까? 아까 위에서 했듯이 4, 파이 5가 되겠죠? 여기 4개, 5개니까. 아하, 이것의 반대말이 4, 파이 5가 되는구나. 됐나요? 그러면 빼야 되는데 전체가 몇 개일까요? 그치? 전체 경우에서 반대말을 빼야 이 경우가 되니까. 그럼 전체 함수는 몇 개야? 전체가 6개니까 아까 여기 썼던 6파이 5가 되겠죠? 6파이 5에서 이걸 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안 되면 지금 전체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일단 11로 나눠야 돼요. 무조건. 모든 함수가. 맞지? 그러니까 요 5개로 오는 모든 함수 중에 요 4개로 오는 모든 함수를 빼버려야 적어도 하나 10으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11을 빼고 5파이 5가 이건 여기로 오는 모든 함수에서 1로 오는 모든 함수를 빼야 10으로는 적어도 하나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자, 이 2가지 기호를 나열해서 전신고를 50개 만들려면 몇 자리까지 사용해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말이 참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3자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3자리를 이 기호로 채워 넣어서 어떤 부호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을 집어넣으면 뭐 이게 밥 먹어라 이런 뜻이고요. 뭐 점 짝대기 점 이러면 뭐 학교 가라 뭐 이런 어떤 기호라고 약속된 기호라고 친다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열된 모든 경우가 다 어떤 3자리 전신 부호가 되는데요. 이게 다 해서 몇 가지가 생기냐면 여기 들어갈 게 점 짝대기 2가지지? 2가지니까 다 이게 나라면 총 8가지가 생기는 거죠. 8가지가 생겨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자리를 사용한다면 8가지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3자리까지 사용한다면은 좀 말이 좀 다릅니다. 3자리 사용하는 거랑 3자리까지 사용하는 거랑. 그지? 그러면 3자리까지 사용한다는 말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한 자리만 사용하면 여기 점이나 짝대기니까 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신호의 가지수가. 그럼 2자리 사용하면 어때? 여기 2가지니까 2의 제곱까지만큼 나오겠죠. 그리고 3자리를 몽땅 사용한다면 신호는 2의 세제곱만큼 나와서 3개까지 사용한다면 전체 가지수는 14가지가 나와요. 자, 구분되시겠어요? 차이? 3자리를 사용하면 8가지 나오지만 3자리까지 사용하면 14가지가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지금. 그래서 몇 자리까지 사용해야 50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상상을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인지 모르니까 전체를 n개까지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n개까지 사용하면 총 신호의 개수는 몇 개냐면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죠. 이 중에서도. 그럼 두 가지 되고요. 두 개 사용하면 2의 제곱 해서 n개를 몽땅 사용하면 2의 n제곱.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50까지가 되게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 근데 아마 50이 딱 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거 등비 수열로 계산할 수 있죠? 그지? 그럼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얘가 50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50 나오나요? 계산하면? 뭐야? 2의 n승 이게 25가 되니까 26이죠? 2의 n승이 26이니까 안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n이 얼마냐면 n이 4면은 만약에 4면은 이게 모자라고요. 그리고 n이 5면은 이제 넘어버리죠? 그럼 분명히 n은 뭐 정확히는 4점 얼마겠네. 나쁜 말로. n은 4점 얼마인데 지금 문제 의미를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n에 4를 넣으면 결국 이 값이 뭐가 돼? 여기서 요 값이 n에 4가 들어가면 50보다 어떻겠어요? 작겠죠. 그리고 n이 5가 들어가면 여기 5 넣어보면 50을 넘겠죠. 생각해보면 지금 이 개념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50이 되려면 분명히 4만 넣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5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5개까지는 써야 되는 거잖아. 4개 써서는 부족하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중복 순열의 마지막입니다. 좀 어려워요. 자, 중복을 허락해서 1, 2, 3 중에서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4자리수 중에 반드시 1, 2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씩은. 그런 4자리수가 몇 가지나 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복 조합을 쓰는 방법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중복 순열.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1을 포함하는 사건을 A라고 놓고요. 2를 포함하는 사건을 잠시 B라고 놓으면요. 지금 구하라는 것은 1과 1도 포함하고 2도 포함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볼게요. 개념을. 근데 이걸 여사건으로 구합니다. 그럼 이 사건을 반대로 할게요. 즉 여사건이 뭐가 되냐면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가지수가 몇 개냐 이렇게 구해버릴게요. 그래서 전체에서 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드모르강에 의해서 이제 A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좀 기호를 쓰는데 뭐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이 여사건은 1을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거네 하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근데 좀 헷갈릴까봐 좀 선생님 좀 정리해 주면. 그럼 얘는 다시 쓰면 1을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2를 포함하지 않거나 하는 가지수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좀 어렵다. 자, 이 계산해 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4자리수 만드는데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의 가지수가 몇 개일까요? 어렵지 않죠? 1 안 포함하니까 2, 3으로 4자리수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2개로 2, 3 가지고 4자리수 만드는 방법이 2파이 4겠죠? 이해 가세요?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아놔요 하면 되잖아? 마찬가지요. 2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2 빼고 하면 되니까. 그지? 그럼 1, 3으로 만든 4자리수를 얘기하니까 2파이 4가 되네요. 그리고 빼기 이건 무슨 뜻이야? 1도 2도 안 포함한다는 얘기죠. 어느 것도. 그럼 결국 3으로만 만든 자연수를 얘기하니까 결국 한 가지밖에 없죠. 3, 3, 3, 3. 이게 여사건이 이거니까 그럼 전체가 몇 개입니까? 전체가 지금 3개로 4자리수 만드니까 3파이 4가 전체 가지수? 그럼 이 전체 가지수에서 여기 있는 가지수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따로 기호 안 쓸게. 이해 가시겠어? 자, 이제는 다른 내용입니다. 중복 순열 끝났고요. 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순열이라면은 1렬 나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게 몇 가지일까의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5개가 다 다른 문자라면은 쉽죠. 5팩토리얼 아니면 5P2 이렇게 5P5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같은 것이 들어있을 때 P를 쓸 수가 없겠죠. 일단은. 자,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 얘를
A1, A2, A3라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5개를 나열하니까 가지수는 5팩토리얼만큼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봤을 때요. A 3개가 자리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뭐 A2, A3, A1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생게 이만큼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 이 첨자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이 첨자를 다 뺀다고 생각해봐. 다 빼면 어차피 이건 3개는 같은 경우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A 3개가 나열된 건 전부 다 같은 경우, 한 가지라는 거야, 결국은. 그럼 이게 결국 답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중에서 몇 개씩이 똑같냐면은 A를 3개 나열한 게 몇 가지 나와요? 이런 게. A 3개 나열하는 게 총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6개가 결국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6개가 아니라. 이해 가시겠어? 6개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중에 6개만큼을 나눠줘야 돼요. 참 어렵네.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해로 써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 B, A1, A2, A3, C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B, C는 가만히 있고 얘가 바뀐 거야. 순서가 A3, A2, A1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이 6가지가 결국 같은 거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6개씩이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준 게 답이 되겠어요. 자, 우린 이 사실을 꼭 외워야 돼요. 어떻게 되냐? 5개를 나열하니까 5팩은 쓰되 같은 것이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걸 좀 더 공식화? 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좀 문자를 많이 써봤습니다. 자, 이걸 꼭 공식처럼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해라. 그럼 몇 개야? 총 다 해서 3, 4, 5, 6, 7, 9개죠. 그러면 일단 9팩토리얼을 씁니다. 그리고 나눠주는데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데요. 또 2개가 같은 게 있으니까 또 2팩으로 또 나눠줍니다. 그 다음엔 같은 게 없죠. 만약에 같은 게 더 있으면 또 그 개수만큼 또 나눠주면 돼요. 팩토리얼로. 이해 가시나? 이렇게 해서 일반화된 형태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자, 설명한 김에 잠깐 좀 이런 거 하나 잠깐 보고서 이제 좀 문제로 직접 갈게요. 지금 쓴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와 순열의 수가 몇 가지냐의 문제예요. 말을 좀 이렇게 써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걸 여기서 4개를 뽑는 방법이 몇 가지냐, 또 4개를 뽑은 다음 나열까지 하는 건 몇 가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뽑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4문자를 뽑는데요. 어떻게 뽑나요? 4개를 뽑아야 돼요. 그냥 나열이 아니야, 아까처럼 단순히. 그럼 4개를 뽑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태로 나누어라. 선생님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4개를 뽑는 형태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런 형태가 있겠죠?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런 형태로 4개 뽑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2개가 같고 2개가 같고 이런 꼴로 뽑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2개가 같고 2개는 다르고, 또는 네 번째는 4개가 몽땅 다른 게 있겠죠. 이렇게 이런 꼴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뽑는 방법만 생각해요. 나열 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뽑는 거 어떻게 돼요? 요건 무조건 A를 뽑을 수밖에 없잖아. 생각해 보시면. 그럼 여기 하나에는 뭘 쓸 수 있어요? A는 다 썼으니까 빼고. 여기 오는 숫자는 F나 E나 D나 E인데 B는 올 수 있어, 없어? B가 올 수도 있잖아. 어차피 하나만 쓰면 어차피 이런 꼴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B라는 문자 하나, 둘, 셋, 넷, 5문자 중에 어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얘는 5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꼴로 뽑는 방법이. 그 다음 이런 꼴로 뽑는 건 어때요? 그렇지, 2개인데 같은 게 A, B밖에 없으니까 A, B, B 뽑는 방법 말고는 없죠.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자, 여기 2개는 같은 걸 뽑아야 돼요. 그럼 같은 걸 뽑는 방법이 A나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A를 뽑았다고 쳐봅시다. A를 뽑았다고 치면
여기는 절대로 A는 못 올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럼 A는 쓸모가 없어요. 더 이상.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남은 문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B는 2개지만 어차피 2개 다 못 오니까 총 문자는 5개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죠. B, C, D, E, F 5개. 5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죠. 결국 몇 가지가 생기냐면 O, C, E가 생기죠. 그런데 이건 A를 썼을 때의 가지수고요. 만약에 여기다 B를 쓰면 어떨까요? B, B 쓰면 어떻겠어요? 또 B는 못 오니까 또. 그럼 어차피 문자는 또 5종류잖아. A, C, D, E, F. 또 5개 중 2개 뽑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의 2배만큼이 생기겠죠. A 쓸 때와 B 쓸 때 2가지가 있어요. 4개가 전부 다 다른 거다. 그럼 어떻게? 어차피 여러 개 있는 건 필요가 없죠. A, B, C, D, E, F 6개의 문자 중 4개를 꺼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6, C, 4가 되겠습니다. 자, 미안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쓴 게 4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답이. 근데 만약에 이제는 나열까지 하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나열까지. 그 뽑은 걸 나열해봐라. 이게 문제거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뽑은 거에다가 곱하기 나열만 하면 되죠, 이제. 그럼 요 4개 나열하면 어떻게 돼? 이해 가시나? A 3개 똑같고 여긴 뭔가 다른 게 와요. 걔를 나열까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썼던 공식 4팩, 3팩을 쓸 수가 있겠지요. 얘도 마찬가지. 요거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 A, B, B 나열하면 4팩 나누기 2팩, 2팩. 얘는 2개가 똑같으니까요. 4팩 나누기 2팩. 얘는 4개가 다 다르니까 나열하면 그냥 4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더한 게 이 답이 되겠죠. 자, 이 구조를 좀 잘 봐두세요. 자, 뭐 계속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풀고 있는 문제 유형은 다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좀 암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여기 있는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A, B, C가 반드시 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쟤를 나열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D, A, E, B, F, C, G 이런 거 보면 A, B, C 순으로 나오고 있죠. 그 B, C가 A, B, C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붙어 있어도 돼요. D, E, A, B, C, F, G 뭐 이런 식으로 나와. A, B, C 순으로만 나오면 됩니다. 왼쪽부터 시작해서.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왼쪽부터 읽었을 때 반드시 A, B, C 순으로 나타나도록 나열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해는 갔는데 자, 막막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이거는 어떤 테크닉을 꼭 하나 기억해 두시냐면요. 여기 있는 A, B, C를 갖다가 A, B, C를 갖다가 전부 다 똑같은 문자 뭐 X면 X 아니면 A면 뭐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똑같은 문자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7개의 문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A, B, C, D, E, F, G로 보겠다는 얘기야. 7문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를 나열해버려요. 그럼 얘를 나열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D, X, X, F, X, G, E 이해 가시나요? 이걸 나열한 것 중에 이게 나오는데 요 첫 번째 X를 무조건 A, 두 번째 X를 B, 세 번째 X를 C로 생각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럼 분명히 A, B, C 순이다라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자, 이런 좀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 좀 신기하죠, 이런 것도. 자, 그래서 결국 얘를 나열하면 되는구나 해서 답은 7팩 나누기 3개 똑같으니까 3팩. 이렇게 해서 답이 돼요. 그런데요, 좀 다른 생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뭐 일단 같은 것이 포함된 걸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7개를 나열하니까요. 자, 7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A, B, C를 먼저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 어딘가에다가. 그러면 어디다 A, B, C를 넣을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선택했다. A, B, C를 넣을 자리를. 그럼 무조건 A, B, C는 어떻게 써져요? 그냥 기본적으로 A, B, C라고 써질 거 아니야. 순서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왼쪽부터 나오게 하게.
그러니까 7개의 자리 중 A, B, C를 쓸 곳을 3군데 고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왼쪽부터 A, B, C가 써진다고 봐버리는 거야. 고르기만 하면 A, B, C는 써진다고 생각해버려. 그리고 나머지 문자 4개를 나머지 빈자리에 나열하면 되니까 4팩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개념으로서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고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 공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문제가 이 최단거리인데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최단거리란 것은 뭐 이런 형태의 격자선이 있습니다. 격자선이 이렇게 꼭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니라 좀 삐뚤어져도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둘게. 이렇게 삐뚤어진 격자선도 상관없습니다. 그 최단거리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란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거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길을 그린다면 이런 거죠. 요렇게 가는 게 하나의 길이죠. 그치?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오른쪽과 위쪽만 사용해서 가는 겁니다. 절대 아래로 내려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공식화를 많이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보세요. 이 옆으로 가는 한 칸의 가로선을 A라고 놓고요. 위로 올라가는 세로선 2개를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놓은 이 길은 문자로 표현하면 어때요? 처음에 A 따라갔죠? 그 다음엔 B 따라갔고요. A를 2번 따라갔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B를 따라간 거죠. 하나 더 써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그걸 문자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B 2번, A 3번 따라간 거니까 BB, AA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을 전부 다 문자화 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가 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무슨 얘기냐? 무조건 A 3개하고 B 2개는 꼭 들어가겠죠? 어차피 다 써야 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요거를 나열한 것만큼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5개를 나열하고 3개 2개니까 3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부터는 그림에서 바로 외웁시다. 그죠? 맨날 나열해 볼 수 없잖아요. 무슨 얘기야? 가로선 3개, 세로선 2개니까 총 5개가 된 거고요. 가로선 3개, 세로선 2개를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공식화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격자선에서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총 몇 가지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했던 거 연습 그대로 하면 되겠네.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로는 하나, 둘, 셋, 넷 6개, 4개 총 다 해서 10개가 되고요. 6개, 4개로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요.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몇 가지가 됩니다. 각각 셉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걸 먼저 세세요. 몇 가지인가.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건 요 사각형에서 최단거리 문제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럼 몇 가지가 돼요?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그렇지.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러면 되겠지. 그럼 C에서 D까지 가는 건 딱 2가지죠?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D에서 B까지 가는 거 마찬가지요. 가로선 3개, 세로선 하나니까 전체 4개고 3팩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CD를 모두 안 거치고 가는 게 몇 가지냐입니다. 모두 안 거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지? CD를 하나도 안 거친다니. 어떻게 될까요? 전체 가지수에서 요거를 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빼면 CD를 모두 거쳐가는 걸 뺀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뺀 거 안에는 C 하나만 거쳐가는 것도 들어있게 돼요. 결국은. 그럼 안 되죠. CD를 어느 것도 안 거치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합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C를 거쳐가는 가지수, D를 거쳐가는 가지수. 지금 구하란 건 뭐냐면 C와 D를 어느 것도 거치지 않고 가는 가지수를 묻는 거거든.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합집합을 빼야 되겠죠?
지금 이건 교집합입니다. 그죠? CD를 모두 거쳐가니. 그럼 어떻게 되나? 전체 가지수 요거는 뭐 그대로 쓸게요. 10팩 나누기 6팩, 4팩. 여기서 합집합을 뺍니다. 합집합이란 무슨 말이야? C를 거쳐가거나 또는 D를 거쳐가는 가지수 보이세요? 합집합의 경우의 수죠. 합집합의 경우의 수. 그래서 자, C를 거쳐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써보면 좀 자리가 좀 부족하겠다. 자, 이런 구조로 쓸 건데, 자, C를 거쳐가는 가지수. 그럼 C까지 가서 그 다음 곱하기 C에서 B까지 가겠죠, 이제? 그럼 여기가 4칸이고 2칸이니까 6팩 나누기 4팩, 2팩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C 거쳐가는 거. 또는 D 거쳐가는 건 몇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칸, 3칸이니까 총 6칸에 3팩, 3팩이 될 거고요.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3칸, 1칸이니까 4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빼기 교집합 빼야지 합사건이니까 요거 있죠? 여기요. 여기 있는 값을 별이라고 하면 요 교집합 한번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준 게 6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네. 자, 좀 복잡합니다. 네. 근데 이런 구조로 좀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다 끝났는데요. 자, 금방 이 3번째 문제요. 좀 복잡한데 이 3번째 문제를 좀 다른 테크닉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친구도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가지수인데. 자, A에서 요 지점까지 오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죠. 왜 한 가지 이렇게 오는 거니? 요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죠. 왜 일로 오는 방법밖에 없고요. 요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 이거 본 사람 기억납니까? 뭔지? 여기서 요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고요. 요까지 오는 방법도 올라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요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어떠냐면 여기서 오는 거 2가지가 있으니까 요 두 숫자 합한 수인 2가 되겠죠. 2가지가 있잖아. 그럼 요까지 오는 건 어때요? 여기서 오는 한 가지와 여기서 오는 2가지가 있으니까 합치면 3가지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여기 오는 방법 3가지, 여기 3가지, 아니 여기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죠. 그럼 여기는 안 지날 거니까 여기는 4가지, 여기 5가지, 여기는 요 밑에서 못 오잖아, 그지? 여기서밖에 못 오니까 4가지, 2개 더 하니까 여기는 9가지,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죠. 9가지, 뭐 이렇게 써나가면 돼요. 여기는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죠. C에서 못 오니까 4가지밖에 안 돼요. 여기 2개 더 하니까 9가지 오겠고, 여기는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죠. 9가지, 18가지. 아이고, 좀 쉴까? 2개 더 하면 15가지, 22가지, 여기는 24가지, 여기 42가지, 46 더하면 88? 그죠? 88. 그래서 CD를 안 거치는 게 이게 다 계산하면 88 나온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답은 모르겠어요. 맞는지. 근데 선생님 실수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써나가는 테크닉도 좀 유치하지만 기억해 두시면 잘 안 풀릴 때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최단거리 문제 좀 다른 거 하나 볼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이 격자선을 따라서.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뭐 길이 좀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느냐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전체 경우를 센 다음에 요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을 빼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 부분을 지나가는 걸 생각하기가 더 복잡해요, 지금은. 그래서 길이 훼손된 문제의 정형적인 방법은요, 뭐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 중간 지점을 잡아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중간 지점을 잡아서 경우를 센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지점을 체크해 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로 잡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셋 중에 어딘가를 거쳐갈 수밖에 없죠. 안 거치고 못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거쳐가면서 동시에 여기를 거쳐갈 수 있나요? 지금 최단거리인데 그게 안 되죠.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세 개는 분명히 거쳐가야 되고 또 중복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점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좀 이따 하게 참 먼저 풀어봅시다. 그래서 얘를
1번, 2번, 3번으로 정확히 체크하시고 이렇게 씁니다. A에서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3번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럼 1번을 거쳐 간다라는 얘기는 A에서 1까지 가는 방법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2까지 가는 방법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A에서 1까지 가는 방법은 어떻게? 이게 바로 어떤 직사각형 형태니까 이제 그지? 이걸 쓸 수 있죠? A 하나, B가 5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 그럼 총 6개인데 5팩으로 나눠야 되겠죠? 6팩. 맞지? 그 다음에 1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에서 2까지 가는 방법은 어때? 가로 2개, 세로 4개니까 2개, 4개니까 다 해서 6개가 되고 2팩, 4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곱하기 2에서 B까지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요 직사각형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가로선 4개, 세로선 1개이죠? 그럼 총 5팩 나누기 4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곱하기 여기서 B까지 가는 방법이 하나고 여기가 5개니까요. 총 6팩 나누기 5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세 값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잡아요. 쌤, 전 중간점을요. 저는 이렇게 안 잡고요. 이렇게 잡을래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잡겠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셋 중에 어딘가를 거쳐가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할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거쳐가면서 동시에 여기도 거쳐가는 게 생겨버리죠. 그치? 그러면 겹쳐지는 개수만큼 더 답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기 위해선 반드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에 이렇게 수직, 정확하게 수직은 아니야. 90도는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중간점을 잡아주시면 겹치는 게 없겠어요. 꼭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치면 두 번째 방법은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던 거 앞에서 요거 숫자 세는 거 여기 한 가지고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여긴 두 가지가 되겠지. 요거 두 개 더해지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요. 요 지점을 피해 가서 숫자를 써나가면 결국 여기서 나오는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뭐 똑같은 겁니다. 비슷하게 이제 길이 훼손돼 있어요. 자, 중간지점을 잡습니다. 자, 중간지점을 지금은 선생님은 이렇게 잡을게요. 요렇게 잡겠습니다. 진행 방향에 이렇게 수직 형태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그럼 1번, 2번, 3번으로 잡아서요. A에서 1번을 거쳐서 가는 방법은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친구는 자기가 해보십시오. 선생님 그냥 지금 풀을게 그냥. 하나고 여기 5개니까 4개니까 총 5개 나누기 4팩 되고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에서 2번을 거쳐서 가는 방법 2개, 3개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이 될 거고 곱하기 여기서 가는 방법은 4개, 1개니까 다 해서 5개,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3번을 거쳐서 가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좀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어떤 사각형 형태에 좀 없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요거는 A에서 3으로 갈 때를 이것처럼 바로 한 번의 식으로 쓰려면 위험합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해봐. 3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갈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요까지는 와야 되죠.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까지 온 다음 무조건 3번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3번에 오는 가지수를 A에서 요까지 오는 가지수로 봐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응. 그럼 결국 요 사각형에서 생각하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오면 되니까. 자, 이게 바로 요까지 오는 방법이고요. 3번에서 B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3에서 B로 갈 때도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러면 요 지점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결국 3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니까 여기도 3개, 1개가 돼서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 더하면 답이겠습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숫자를 일일이 써가면서 격자점에다가 숫자를 다 더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는데요. 만약에 길이 지금은 좀 훼손이 많이 됐어요. 두 그림 다. 만약에요. 어떤 이런 직사각형
형태에서 길이 만약에 뭐 쬐끔만 훼손됐어요, 솔직히. 쬐끔만 훼손된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여기 부분을 지나가는 걸 빼줘도 됩니다. 그 정도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그 훼손이 쬐끔 됐을 때고 대부분은 이렇게 중간 지점을 잡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이게 좀 말투가 좀 색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최단거리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중에 P점에서는 좌회전만 금지된다. 그때 몇 가지 방법이 있겠냐입니다. 이걸 이해하실 때요. 잠깐 뭐 그림을 잠깐 여기서 P를 좀 확대해 볼게요. 뭐 이렇게 P 부분만. 여기가 P인데요. 잘 보시면 최단거리는 아까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가다 보면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지만 왼쪽으로 할 수는 없죠.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요 지점에서 올라가는 건 돼요. 이렇게 P를 지나가는 건 됩니다. 분명히 직진이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차를 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몰고 가면 직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 이건 직진이죠. 가능한 거예요. 이 경우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오다가 이 사거리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이게 좌회전이잖아. 생각해. 운전하다가 이게 좌회전이죠. 근데 요 좌회전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P점 근처에서는. 딴 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우회전이잖아. 우회전 가능한 거야. 직진도 가능하고 직진도 가능하고. 자, 요것만 생각.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거는 참고로 여기다 숫자를 쓰시면 안 나와요, 답이. 숫자 써나가서 뭐 11133 해보면 여기서 요 지점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요쪽에서 오는 차와 요쪽에서 오는 차가 다 가능해야 되는데 숫자로 쓰려면 지금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 숫자가 의미가 안 돼요, 지금. 숫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것만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는 먼저 5개, 4개니까 9팩 나누기 5팩, 4팩. 그럼 안 되는 게 뭐야? 딱 요거죠?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것만 안 되는 거니까 요렇게 가는 것만 빼면 되잖아. 그럼 요렇게 가는 거란 A에서 요까지 온 후에 이 길을 따라가서 여기서 B까지 가는 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거 써주면 되죠. 그럼 A에서 요 지점까지 오는 방법이 3팩, 2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오는 방법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B까지 가는 방법이 4팩, 3팩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좀 다른 순열입니다. 원순열이요. 자, 이 원순열이란 말은 자, 첫 번째 거 하나만 보세요. 원탁이 있습니다. 자, 원탁에 6명의 사람이 앉는 방법이에요. 아까까지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습니다. 일렬로 나열했어요. 다 지금까지. 근데 이젠 원형으로 나열한다는 얘기.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설명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A, B, C, D, E, F 6명을 여기다 앉혀요. 그럼 A, B, C 간격이 A, B, C, D, E, F 이렇게. 자, 이렇게 6명이 앉는 건데 그럼 6팩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나열이니까. 쭉 피면 나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안 되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이 6사람이요. 자리를 한 칸씩만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앉았다고 봅시다. 그렇지? 여기에 A가 앉고 B가 앉고 C, D, E, F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한 칸을 이렇게 돌아가서 앉았다고 치면 흰색으로 앉은 거랑 요 색깔 다른 거로 앉은 거랑은 어때요?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경우입니다. 왜? 생각해보면 A 양옆에 B하고 F가 앉아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요. A 양옆에 B하고 F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이 이게 안 되겠죠. 그죠? 이게 2개로 다른 걸로 봐야 이게 답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잘 보세요. 몇 개가 같게 되냐면 지금 한 칸 돌아가도 같은 거지만 여기서 한 칸 더 돌아가도 같죠? 한 칸 더 돌아가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몇 개가 같은 거야 총? 6번 돌아갈 수 있잖아. 자리가 6개니까. 결국 6개가 같은 거야. 이 중에서 6가지 경우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냥. 결국 전체 중에 6가지씩이 똑같기 때문에 6으로 나눈 답은 5팩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외우시면 6명이 원탁에 앉으면 하나 작은 5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돌아가서 같은 경우를 따져도 되지만요. 이거를 또 다른 설명으로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A, B, C, D, E, F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에 어느 한 명을 여기다가 먼저 앉혀버려요. 그냥. A, 너 일로 와서 너 앉아. 먼저 앉혀버립니다. 한 사람 우선. 그러면 자리가 5개 남았고요. 이제 요 5개의 자리에 5사람 앉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니까 답은 5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5자리에 5명 앉는 방법은 5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일렬 나열이잖아. B, C, D, E, F, 뭐 C, D, B, F 뭐 이해 갑니까? 5문자를 마음껏 나열하면 다 다른 경우예요. A가 이미 앉아서 있기 때문에 A 양옆에 앉는 사람이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계속. 자, 이 생각입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문제가 A가 여기 안 앉고요. 여기 앉으면 어떡하나요? 근데 이 상황은요. 이 원탁과 A를 이렇게 돌려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네? 요걸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 모양이 되니까 A는 어디에 앉든 다 여기 앉은 거다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다른 자리에 앉는 건 지금 무의미해요. 어디 앉아도 다 이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한 명을 고정한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만 앉히면 된다. 그럼 나머지를 앉힐 땐 그냥 일렬 나열과 같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미리 앉아 있으니까. 자, 이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으로 대부분의 응용 문제를 많이 다뤄요. 자, 봅시다. 8사람을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 탁자에 2명씩 앉히고 싶어요. 8명을. 그러면 마찬가지 A라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첫 번째. 자, 글씨가. 자, A를 여기다 앉혀요. 그러면 남은 7자리에다가 7명 앉히는 방법은 분명히 7팩토리 맞아요. 7팩토리얼. 그럼 답이 7팩일까요? A는 여기 앉혀놓고 딴 사람 앉히면 되니까. 근데 이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A가요. 여기 앉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는 봐봐. A라고 생각해봐요. A가 앉으면 여기 앉으면 오른쪽 팔꿈치가 요 모서리에 닿죠. 에? 오른쪽 팔꿈치가 모서리에 자기는 오른쪽 팔꿈치가 아파서 못 되겠어. 여기 자리 여기 안 앉겠다. 여기 앉겠다 그래요. 나는 왼쪽 팔꿈치가 모서리에 닿는 게 좋다. 그렇잖아. 그럼 아까 앉은 거랑 지금 앉은 거랑은 전혀 다른 경우죠. 생각해보세요. 아까는 같은 경우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거 안 됩니다. 결국 A가 여기에 앉게 되면 또 7팩토리얼 가지가 또 생기죠.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요. A를 앉히는 방법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 앉히는 방법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같은 얘기잖아요. 어차피. 자, 이것도 봅니다. A가 여기 앉을 경우에 한 사람을 고정. 그럼 나머지 9사람이죠. 9사람을 앉히니까 9팩이 맞아요. 근데 A가 나는 중간 자리가 좋다 하고 여기 앉을 경우 있죠? 그것도 9팩이 되고요. 아니, 나는 중간 싫다. 난 여기 앉아서 왼쪽 모서리가 팔꿈치에 닿는 게 좋다. 이런 사람은 여기 앉을 수도 있죠. 또 9팩 나오고. 아니다. 나는 여러 명 싫다. 난 딱 둘이 앉는 게 좋다.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또 9팩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앉을 수도 있죠. 또 9팩 나오고. 근데 A가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시면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요거 전체를 180도 돌려버리면 이 모양하고 똑같지 어차피. 그럼 다른 경우가 아니니까 여기 앉는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여기 앉는 건 마찬가지. 돌려버리면 요거랑 똑같죠. 여기 앉는 거랑. 그러면 결국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죠. 그래서 결국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9팩이 돼요. 선생님이 아까도 그런 설명을 좀 안 했는데 A가 여기 앉는 경우 어떻게? 얘를 이렇게 90도 돌려버리면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야. 이 다음 그림에선. 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2개는 해볼 수 있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 A가 여기 앉으면 하나, 둘, 셋, 넷, 5사람을 나머지를 앉히게 되니까 5팩이 되고요. 근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가 좋대. 오른쪽 팔꿈치가 좋대요. 그러면 또 5팩이 됩니다. 근데 A가 여기 앉게 되면 어때요? 얘를 이렇게 60도 회전 이동을 살짝 시켜버리면 요 경우랑 똑같죠? 여기는 요 경우랑 똑같으니까 새로 셀 게 없어요. 2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돼.
자, 마지막 건데요. 아까랑 좀 다른데. 자, 한번 봅시다. 나는 가운데가 좋다. 한 사람이 먼저 앉혀. 그럼 나머지 경우가 7팩이 되죠. 근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자리가 좋다. 그럼 또 7팩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안 앉고 만약에 A가 여기 앉는다고 해봅시다. 어떨까요?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게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죠. 그지? 얘를 90, 여기 앉은 다음에 90도를 이렇게 돌리면 이 모양 되잖아. 어차피. 그래서 이건 다른 경우가 아니야. 이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아, 두 가지밖에 없구나. 이걸 세 가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팩이 돼. 자,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을 고정시키고 남은 사람을 고정해라. 앉혀라. 자, 지금 한 걸 좀 일반화시키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의 구수를 가지고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거죠. 결국 n명을 원탁에 앉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아까 썼듯이 n보다 하나 작은 팩토리얼이다. 그냥 원순열이니까 단순 원순열은 하나만 작으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요. 밑에 건데. 자, 서로 다른 n개의 구수를 목걸이로 만들어라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네 사람을 원탁에 앉힐 때요. 아니, 구술이라고 합시다. 구술을 그냥 원형으로 배열한 것과 그 구술을 실로 꿰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보이죠? 어떻게 원형 나열은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아까 썼던 이 답이 되지 않고요. 2가 나눠집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목걸이인데 이 목걸이를 요 어떤 축을 기준으로요.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돌려서 이걸 목걸이입니다. 원탁은 들어서 옮길 수가 없지만 목걸이는 이렇게 들어서 뒤집을 수가 있죠. 이걸 목걸이를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AC는 가만히 있고 BD가 이렇게 바뀌겠죠. 두 개가. 맞지? 그러면 아까 원순열에선 원탁에는 이렇게 앉은 두 가지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왜? A의 약간 오른쪽에 B가 있었지만 이제 A의 오른쪽에 D가 있으니까 앉은 건 다른 거야. 하지만 목걸이론 같은 거죠. 왜 같은 목걸이 아니야? 이렇게 뒤집으면 같은 목걸이잖아.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원순열 중에서 계속.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돼요. 자, 이 일반화된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갑니다. 자, 부모 그리고 아들 2명, 딸 2명 총 6명의 가족이 있고요. 6명이 원탁에 앉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 방법이 몇 가지겠냐입니다. 이제 좀 조건이 붙어요. 특수하게. 자, 6명이 원탁에 앉는데 부모는 반드시 이웃한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일렬 나열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바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끈으로 묶어버립니다. 그죠? 두 사람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부모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게 한 사람으로 봐버리자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아들 2명에 딸 2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히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몇 사람을 원탁에 앉힌다고 보면 되는 거다? 그렇죠. 5사람. 한 사람이라고 봐버리라고. 5사람을 원탁에 앉히니까 답 어떻게? 그지? 4팩.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이 상태에서 묶인 상태에서 부모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리면 분명히 이거랑은 다른 그림이니까 부모가 자리 바꾸는 경우가 다 생기겠습니다. 자, 이거 일렬 나열에서도 언급하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웃하는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묶어서 나열 안 쓰겠습니다. 말로. 글로 안 써요. 묶은 다음 나열하고 묶인 사람을 다시 나열해주면 이웃하는 경우가 된다. 그지? 자, 그 다음 자, 부모가 마주 본답니다. 이제. 자, 부모가 마주 본다.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처음부터 마주보게 안 칩니다. 이렇게 마주보게 안 쳐요. 그러면 이제 남은 4사람은 아들, 딸은 여기도 앉아있게 되겠죠? 4사람이. 이게 몇 가지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부모가 이미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식 4명만 여기 앉히면 돼요. 몇 가지일까요? 누군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누군가를 앉히는 건 원순열 아니라, 예? 그럼 4사람 여기 앉는 방법은 그대로 4팩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모가 이렇게 안 앉고요. 부가 여기 앉고 모가 여기 앉으면 어떠나요? 이렇게 부모가 자리가 바뀌어 앉으면 어떻게 해요? 이 그림은 180도 이렇게 싹 돌리면 저 그림 되죠, 어차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돌려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보는 겁니다. 원순열은. 그래서 이런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앉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마주보고 앉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그냥 농담인데요. 아니 선생님, 부모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고요. 자식 4명이 이렇게 앉으면 어떡하나. 자, 이거 마주보는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 마주본다는 얘기는 이게 대칭적으로 딱 지름 쪽에 앉고 양쪽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앉는다를 마주본다고 상식적으로 볼게.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자, 여자 3명이 이웃합니다. 자, 여자 3명이 이웃해요. 아까 있는 부모 이웃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여자 3명 누구지? 엄마하고 딸 둘. 자, 여자 3명을 이웃시킵니다. 그러면 모하고 딸 둘 A, B를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으로 봐요. 3사람을 끈으로 묶어 한 사람이야. 그럼 남는 건 이제 부하고 아들 둘 이렇게 남았죠? 그럼 묶어서 나열하면 총 몇 사람이라고 보면 하나, 둘, 셋, 4사람으로 보니까 원탁 나열은 3팩이 되는 거죠. 이거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럼 총 4사람으로 보니까 원순열이죠. 3팩. 여기다가 묶인 사람을 다시 나열해야 되니까 또 3팩이 되겠죠. 요 개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여자 3명이 이웃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쌤, 금방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걸 계산했으니까 6명이 원탁에 앉는 모든 방법의 수에서 이웃하는 요 방법의 수만 빼면 되지 않나요? 그럴까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열에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1열에서. 자, A, B, C, D가 있는데요. A, B, C가 이웃하는 걸 전체에서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A, B, C가 하나도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에서 이 3사람이 이웃하는 걸 빼면 이런 건 남아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A, B는 붙어있는 거. 이런 거는 안 빠진 거예요. 더 안 뺀 거잖아. 이런 것까지도 빼줘야 A, B, C가 3명이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니까 그냥 3사람이 이웃하는 걸 전체에서 뺐다고 3사람이 이웃하지 않는 거다. 이건 큰일 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요. 이건 1열하고 똑같은데요. 여자를 떨어뜨려서 앉히고 싶을 땐 먼저 남자 3명을 먼저 앉힙니다. 원탁에. 꼭 기억해야 돼요. 남자를 먼저 앉혀라. 그럼 3자리에다 남자를 앉히면은 몇 가지냐면 먼저 2팩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여자가 앉을 곳은 이렇게 정해져 버리죠. 무조건. 이 3자리에 여자 3명이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자는 이웃할 수가 없잖아. 결국 3자리에 여자가 앉는 방법 몇 가지? 선생님 이거 원탁이니까 2팩 아닌가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남자는 이미 앉아있죠. 남자 3명이 이미 앉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자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순열 아니죠. 이거 자리 바뀌면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 3명은 3팩이 됩니다. 답이.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 만드는 문제예요. 입체죠.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평면 아니고 주사위에다가 1부터 6까지 수를 써 넣는 방법이 몇 가지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사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같은 모양이 되면 그건 한 가지 모양으로 치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처럼 하나를 고정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윗면에다가 일자를 고정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쌤 1이 옆면에 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 어차피. 모든 주사위는 다 이 모양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다 1이 다 위에 올 수 있잖아. 자, 1은 고정이에요. 가지수가 없어. 이미 고정된 거죠. 이제 남은 건 2부터 5까지만 배치시키면 되죠. 다른 면에. 자,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1의 맞은편, 즉 밑면에다가 우선 한 수를 써요. 그럼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중에 하나 쓰면 되니까 5가 되겠죠, 일단. 자 보세요. 밑면에 쓰는 방법이 5가지가 생겨요. 뭐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뭐 2라고 해봅시다. 밑면에 2가 써졌어요. 5가지 중 어느 하나가. 그럼 이제 남은 숫자는 4개밖에 없죠. 4숫자를 어떻게? 옆면에 돌아가면서만 쓰면 되죠. 잘 생각해봐. 옆면에 돌아가면서 4수를 써야 돼? 몇 가지가 생기겠어요?
3팩이 되겠죠. 원순열이잖아. 지금 이 탁자는 이렇게 뭐 뒤집거나 할지 않을 겁니다. 그냥 1이 고정된 상태로 더 이상 육면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네 숫자를 원통 주변에다 배치하는 방법은 결국 원순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잘 이해해보세요. 이거 참 재밌어요. 두 번째는요. 똑같이 주사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마주보는 변에 있는 숫자의 합이 7 되도록 주사위를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윗면, 아랫면이 합해서 7 되는 숫자가 와야 돼요. 무조건. 옆면도 마찬가지, 앞뒷면도 마찬가지. 그럼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숫자가 이미 고정돼 버리죠. 1하고 6이 마주 봐야 될 거고 2하고 5가 마주 봐야 될 거고 3하고 4가 마주 봐야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봐요. 1하고 6을 이렇게 어떤 철사로 묶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철사로.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철사 3개를 준비해. 얇은 거, 굵은 거, 휘어진 거. 그래서 이 철사 양 끝에다가 1하고 6을 붙여요. 어때요? 풀로. 굵은 철사 양 끝에 2, 5를 붙이고 3, 4 붙여. 그럼 철사가 3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세 철사를 어떻게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끼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윗면, 아랫면, 옆면, 앞뒷면 이렇게 배치만 하면 되니까 결국 철사 3개를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여러분들 십자가에다가 세로선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 그러니까 세 막대기를 이런 형태로만 배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아까처럼 1, 6을 고정합니다. 상관없죠? 그러니까 윗면하고 아랫면에 1하고 6을 쓰는 거야. 1하고 6을 이렇게. 그러니까 철사가 이걸 관통해서 속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거는 고정된 겁니다. 움직이는 거 아니죠? 이해 가시겠어? 그럼 이제 요 두 개의 철사만 요렇게 배치하면 돼요. 십자가 형태로. 그러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앞뒤하고 양옆 이렇게 딱 2개만 배치하면 돼요. 그럼 몇 가지가 될까요? 여기에 2호가 올 수도 있고 여기 2호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에 2호가 오나 여기에 2호가 오나 같죠? 왜? 돌리면 되잖아. 옆으로. 양옆에 2호가 온 걸 그지? 이렇게 돌리면 앞뒤로 2호가 오게 되니까. 자, 2호도 고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해 가시겠어? 얘도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남는 건 3, 4 요 짝대기만 배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 4를 요렇게 배치하는 방법하고 반대로 요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6은 처음부터 고정해 놓고요. 이제는 이 2개의 철사만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2호를 어떻게 놓든 2호를 이렇게 놓든 이렇게 놓든 어떻게 놓든 어차피 돌리면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저절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얘만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네. 모양이 좀 다른 주사위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면체 주사위 만드는 방법, 즉 1부터 4까지를 여기다 써넣는 방법이고요. 정팔면체 주사위입니다. 1부터 8까지 써넣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얘는 뭐 간단합니다. 먼저 한 수를 고정시킨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밑면에다가, 그지? 밑면에 1을 고정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남은 숫자가 2, 3, 4니까 2, 3, 4만 요 위에 삭간 모양에다 배치하면 되겠죠?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숫자를 위에다 배치하는 방법 2팩이겠죠? 원순열이란 거 이해 가세요? 1은 고정돼 있고, 그지? 좌석 3개에다 앉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그리고 얘는 정팔면체인데요. 자,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좀 문제 어려워요. 얘도 하나를 고정하는데 요 옆면에다가요 1자를 고정합니다. 이제 남은 숫자가 2부터 8, 7까지 7개죠. 근데 7개의 숫자를 나머지 면에 배치하는데요. 몇 가지가 되냐면 잘 보시면 1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 위에다가 세 수를 먼저 배치하고
그리고 남은 네 수를 밑에다가 배치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결국은 그 말은 위에가 배치가 끝나고 밑에다 배치할 거기 때문에 원순열은 없어요, 지금. 그냥 7팩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어떤 북방구, 남방구 개념으로 보시면 위에 3개 칠하고 밑에 4개 칠하니까 그냥 나열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1이 이제 요게 되면 7가지 7팩 맞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잡아요. 여기다가 어떤 실을 매달아요. 그럼 이렇게 들면 어떤 목걸이죠. 펜던트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다도 실을 매달아서 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이 모양하고 똑같게 되겠죠. 정팔면체니까 생각해봐. 여기다가 실을 매달아서 그걸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도 어차피 이 모양 되죠. 근데 어디다 실을 메고 들어 올리냐에 따라서 아까 써져 있는 숫자가 위치가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들어 올릴 때마다 막 숫자가 막 위치가 바뀌어 버릴 거 아니야? 근데 보시면 여기 3개에다 실 묶어서 들어 올린 그 3가지 형태의 펜던트는 다 같은 펜던트라서 이 많은 가지수 중에 3가지씩이 다 같은 주사위가 돼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좀 복잡합니다. 자, 아까까지는요, 원순열이나 목걸이 순열 할 때 전부 다 다른 거였죠. 사람이든 뭐든 숫자든 다 다른 걸 배열했지만 이제는 같은 게 포함된 원순열입니다. 자, 좀 복잡한데요. 검은 구슬 6개, 흰 구슬 4개, 붉은 구슬 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 구슬 6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색깔끼리는 구분이 안 된 구슬입니다. 흰 구슬 4개요. 구분이 천내 안 돼요. 사이즈도 색깔도 똑같아. 붉은 구슬 1개 있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요. 원형으로 배열하랍니다. 총 11개죠. 11개 구슬을 원형 배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는 아까랑 똑같아요. 하나를 고정합니다. 그럼 누굴 고정하냐면 이렇게 혼자 있는 애가 지금은 고정하기가 제일 좋죠. 눈에 확 띄니까. 그래서 붉은 구슬 하나를 이렇게 고정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얘도 여러 개다. 그러면 홀수개인 것 중에 하나를 고정하는 게 좀 편해요. 자, 어쨌든 얘를 고정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그래요. 나중을 위해서. 뭐 어느 걸 고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하나 고정하면 이제 남은 건 10개죠. 이 10개를 여기다가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하나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10개를 배치할 땐 원순열 아니야. 그냥 나열이라고 해. 그럼 10개를 나열하니까 몇 개? 여기다 10가지만 나열하면 되니까 10팩인데 같은 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요거는 이미 일렬 나열해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요.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나열하는 이것 중에서 어떤 대칭 형태가 몇 가지냐입니다. 대칭이라는 말은 이렇게 지름을 이렇게 선으로 양쪽 모양이 똑같은 그런 원형 배열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분명히 대칭이 되려면 어때? 붉은 구슬 하나는 반드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겠죠. 딴 데 있어서는 대칭이 안 되잖아. 하나니까. 이제 남은 건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3개, 이거 3개, 그 다음 이거 뭐 2개, 이거 2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대칭 형태가 이걸 축으로 해서 이런 모양은 몇 개냐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어차피 양쪽이 똑같으니까 한쪽만 신경 쓰면 되겠죠. 이쪽만 배열하면 어차피 이쪽은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되지.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야? 검은 거 3개, 흰 거 2개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개냐 이런 문제잖아. 그냥 단순히. 그래서 그냥 얘는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되겠죠? 이까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저기 있는 구슬 11개로 목걸이를 만들으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 목걸이는 선생님 원순열에서 아까 1번에 원순열에서 이거 반 나누면 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돼요. 우리가 목걸이를 반 나눈 게 원순열을 반 나눈 게 목걸이라고 한 것은 이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좌우로 아까 얘기했듯이 뒤집은
이게 같은 거잖아, 그지? 원순열에선 다르지만 이게 결국은 한 가지니까, 그지? 2로 나눠줘야지 목걸이가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비대칭입니다, 비대칭.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비대칭인 모양의 원순열이기 때문에 두 개가 생긴 거거든. 근데 만약에 대칭되는 뭐 쌍둥이가 있어서 쌍둥이가 이렇게 앉았어요. 여기 B 이렇게 미안. 쌍둥이가 이렇게 앉았어. 이게 그러면 이건 대칭되는 형태잖아, 그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런 거는 이게 두 가지가 나올 리가 없죠. 이거 두 개가 자리 바꾼 게 또 어차피 같은 거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기억하세요. 목걸이 순열을 2로 나눈 이유는 비대칭인 원순열들을 에서의 공식화된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비대칭인 원순열에서만 이 나눈 게 목걸이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이 원순열 안에는 대칭인 거하고 비대칭인 것이 섞여 있죠. 잘 보세요. 그래서 금방 2번에서 대칭인 거 계산한 거야. 10가지 나와요. 10가지. 이게 10 나오죠. 10. 그럼 대칭인 게 10가지니까 비대칭인 건 몇 가지겠어요? 이 전체에서 10개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네. 19, 8, 7 나누기 4, 3, 2, 1 이렇게 되니까 8 되고 3 되니까 얼마죠? 210인가? 비대칭인 게 그럼 결국 200까지가 나오겠죠? 이해 가시겠어? 이게 다 해서 210 나와요. 그 중에 대칭인 거는 10가지로 찾았으니까 이게 200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3번의 대답은요. 잘 보세요. 비대칭인 거를 반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칭인 거는 반 나눌 이유가 없잖아. 바꾼 게 같은 건데 그걸 또 나누면 이상하잖아요, 값이. 그래서 요런 답이 3번의 답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목걸이를 2 나눈 것은, 목걸이 순열은 원순열이 다 비대칭인 원순열일 때만 2 나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요. 중복조합입니다. 자, 조합은 이미 아시는데 중복조합은 무엇이냐인데요. 자, 간단한 예로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4명의 유권자가요. 3명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화살표 지우자. 괜히 꼭 함수 같아서 오해할라 또. 4명의 유권자가 세 후보에게 이제 투표를 하는데요.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명투표란 얘기는 이 유권자들한테 투표지를 나눠주겠죠. 여러분들 투표를 아직 뭐 반장선거 이런 거 해봤지만 반장선거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그 종이 한 장씩 주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쓰세요라고 말하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주는 종이에 뭐가 써 있나요? 빈 종이 주죠, 그죠? 빈 종이에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만 써내잖아. 그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투표고 이거는 이름을 기록하는 투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명 투표는 투표 용지에 이 유권자의 이름이 다 이미 써져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써진 투표 용지에다가 나는 A를 찍겠다. 후보자를 찍어요. 나도 A 찍겠다. 나는 B 찍겠다. 나는 C 찍겠다. 이럽니다. 그럼 나중에 이 투표용지를 싹 걷어서 개표하면은 누가 누굴 찍었는지가 다 나와버리죠. 솔직히 안 좋은 투표지. 우리 무기명 투표가 원래 원칙입니다. 투표는. 그럼 무기명 투표는 아무것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빈 종이에다가 뭔가 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어서 내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개표할 때 차이가 나죠. 우린 지금 가지수인데요. 개표 결과의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경우는 A가 몇 표 받았냐 이것만 중요한데요. 얘는 그게 아니라 누가 A를 찍었냐도 중요한 거야. 개표 결과가. 그잖아요. 기명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누가 찍었냐도 보겠다는 뜻이니까. 자, 구분해 볼게요. 자, 1번은 보세요. A, B, C, D라고 이름이 써져 있기 때문에 얘가 A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개표를 한 것과 A가 2표긴 하지만 이렇게 개표가 된 거는 다른 경우겠죠. 개표 결과가 다른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가지수가 몇 개냐라고 물으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잘 보시면 요 나열된 걸 잘 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어요?
A, B, C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뽑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그지? A, B, C 라지 문자 세 개 중에서 네 개를 쓰고 있잖아, 계속. 근데 나열되는 것까지도 지금 다 다른 거로 보겠다는 뜻이야. 이거 어떤 개념입니까? 그렇죠. 얘가 바로 3파이 4가 되죠. 중복 순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기명 투표. 얘는 스몰 ABCD가 없어요. 그냥 개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A가 2표 얻었네? 아니면 뭐 A가 3표 얻었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건. 이 두 개는 개표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은 거지요. 어차피 A 2표, B 1표, C 1표 얻은 거지. 누가 누구 찍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건 두 개로 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나온 이거를 좀 문장화시키면 마찬가지로 A, B, C 세 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뽑긴 뽑았는데 나열하지 않죠. 그냥 뽑는 방법의 수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뽑아. 나열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나열이란 글자가 안 들어가요. 이런 걸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씁니다. 앞으로 3H4라는 기호로 써요. 이걸 중복 조합이라고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과 비교하면 돼요. 나열만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중복 조합의 계산법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H라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3H5다라는 이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방법입니다. 그죠? 나열하진 않고요. 자, 이걸 계산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잠깐 써놓을게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수를 더해요. 3에다가 5를 더해서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C하고 뒷수는 그대로 쓰는 이런 계산법이 돼요. 자, 그래서 C의 계산법으로 이제 요 답을 구하면 되는데, 자,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문자가 A, B, C가 3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꺼냅니다.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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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 C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선 A, A, A 뭐 4개 쓰고 B 하나, C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B만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방법이 다 해서 몇 가지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문자는 왼쪽부터 A, B, C 순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왜? 나열하진 않을 거니까 H의 개념이. 그러면 분명히 세 종류의 문자가 나올 텐데 이 세 종류의 문자는 분명히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문자 종류가 세 파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A를 3개 쓰고 그 다음 B 하나 쓰고 C 하나 쓰는데 여기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빈칸이 2개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A 4개 있고 B가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는 빈칸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여기 C는 없잖아. 그지? 없지만 분명히 B로 끝나서 빈칸이 여기 더 하나 있다고 볼게요. 이해 가시겠어? 그럼 빈칸 다음에가 여기 C인데 C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돼요? B가 5개인데 요 앞에 A가 없는데 어쨌든 빈칸 앞에 A가 0개 있는 거고 빈칸 뒤에 C가 0개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 자, 이렇게 빈칸까지를 다 쓰면 빈칸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세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선 요 세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선 빈칸이 2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잖아. A, B, C가 있으면 양쪽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총 자리가 이 5자리라고 보지 말고요. 빈칸까지 해서 총 7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문자 5개에 빈칸 2개니까. 아하. 결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어떤 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빈칸이 어느 2개가 있겠죠? 금방 이거 같으면은 빈칸이 요 2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 같으면 빈칸이 이렇게 되는 거. 얘 같으면 빈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따라서 요 7개의 자리 중에 빈칸을 고를 곳 2곳만 고르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빈칸을 요렇게 2개를 골랐어요. 만약에 이걸 빈칸으로 쓰겠다.
그 문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A, A 하고 여긴 B가 안 쓴 거니까 여긴 C, C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7C2라는 계산법이 나오고요. 7C2가 아까 썼던 선생님이 썼던 이 공식, 요 계산하면 얼마? 7C5죠. 결국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예로 하나 들었고요. 요걸 좀 일반화 시켜 봅니다. 바로 자, NHR 계산법을 이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야? 문자가 n개가 있죠. n개의 문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r개를 쓴다는 얘기야. 근데 분명히 n개의 문자를 쓰면은 빈칸은 몇 개 나온다고요? 그지? 빈칸은 n-1개가 나오겠죠? n-1개. 그러면 자 보세요. 빈칸이 n-1개가 나오고 또 내가 쓸 문자는 r개가 있어요. r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썼던 이 예를 보면 이 7개가 결국 뭐예요? 빈칸과 내가 꺼낼 문자를 다 나열한 거죠. 전체를. 결국 요거랑 요걸 r개를 다 나열했다고 보는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그러면 몇 개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전체가 요 두 개를 더한 n-1 플러스 r개의 어떤 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중에서 빈칸만 고르자는 얘기야. 아까처럼. 그럼 빈칸이 n-1개 있으니까 이 중에서 n-1개의 빈칸만 고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건 C의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값을 여기다 써도 되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뭐 나오냐면 R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NHR의 계산법을 요렇게 쓰기로 공식을 지금부터는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도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만 잘 해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보면서 이제 H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자, 어떤 다항식의 이런 거듭 제곱의 전개식은요, 좀 이따 이항 정리할 때 뒤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원리부터 제대로 좀 아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10제곱을 이렇게 다 10번 곱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걸 전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2개짜리 정도 여러분들이 전개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 전개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 한 개씩의 문자만 각각 선택해서 다 곱하는 겁니다. 그게 전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X 선택하고요. 여기서도 이 칸에서도 X 선택하고 이 칸에서 뭐 Y 선택하고 다음 칸에서 전부 다 Y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X 2개 나왔죠. Y는 8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곱하면 X제곱 Y 8제곱 이런 항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또는 뭐 여기서 X 선택하고 여기서 Y 선택하고 여기선 끝에 있는 Z 선택하고 그 뒤로 계속 다 Z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얘는 다 곱해서 X, Y, G의 8제곱 이런 항이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 이해 가시겠어요? 그 결국 이런 항의 종류가 몇 종류 있겠냐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뽑아내는 종류가 다 해서 몇 가지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가지일까요? 지금 이렇게 뽑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자,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겠어요. 아하, X, Y, Z 중 잘 보시면 이게 써나가는 걸 잘 보세요. 10개 문자를 쓰고 있죠, 무조건. 세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꺼내는 방법의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쓰고 있는 걸 보세요. 그지? 이렇게 꺼내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YX가 바뀐다 하더라도 어차피 X 하나, Y 하나, Z 8개잖아. 그럼 이런 항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항으로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은요. 3H10이 되겠죠. H의 그대로 말뜻입니다. 뭐 계산하자면 2개 더해서 1 빼니까 12C10이 되고요. C의 성질에 따라서 12C2가 되죠. 요거 2개 더해서 12 될 때 서로 같아요. 뭐 계산하면 뭐 66인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지?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H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요 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다시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 방정식의 정수해가 몇 개냐가 문제고요. X, Y, Z는 0 이상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0 이상의 정수인데 말로 낼 수도 있어요. X, Y, Z는 뭐 음이 아닌 정수다.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정수해가 몇 개냐인데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X, Y, Z를요. 자, 하나씩 값을 한번 써보면 20이고 00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가 18이면서 11, 아니면 11이면서 18, 뭐 이런 해가 다 해서 몇 가지냐인데요. 얘를 어떻게 해석해서 이해하냐면 X가 20이라는 걸요. X를 20번 쓴다고 생각합니다. X를 20번. 그 다음 X가 18인 걸 X를 18번 쓰고요. YG가 11인 걸 하나씩 쓴다고 생각합니다. YG를. 그 다음 얘는 반대로 이제 어떻게 돼? X가 하나, Y가 하나, 그 다음엔 다 Z겠죠. Z가 18번 써진다. 그러면 뭐 이런 경우가 몇 가지냐인데 전부 다 문자는 다 해서 몇 개야? 20개를 쓰고 있는 거죠. 문자는 20개 쓰고 있고 종류는 X, Y, Z 3개밖에 없죠. 그럼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네. 아하, X, Y, Z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0개를 꺼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지수를. 그치? 근데 꺼내서 나열을 할까 말까요? 이런 얘기야. 요 두 번째 거 보시면 X가 18개 YG인데 Y 먼저 쓰고 Z 쓰고 그 다음 X를 18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X가 18개니까 그대로 X는 18로 보면 됩니다. Y가 1개니까 Y는 1, Z가 1개니까 Z도 1. 그러니까 X, Y, Z가 몇 개 써졌냐를 바로 그 값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순서가 필요 없죠. 그죠? 몇 개씩 꺼냈냐, 썼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20개를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하, 따라서 3H20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하, 어떤 방정식에서 음이 아닌 정수의 해 개수가 3H10이구나. 즉, 이 3이 이 세 문자를 뜻하겠고요. 20이 요 20개 꺼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꼭 암기하세요. 뭐 계산은 생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조건만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합이 20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정수해가 몇 개냐.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썼던 조건 이 0 이상의 이 등호가 들어있는 걸 캐치해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비슷하게 0, 요게 등호가 없으니까요. 얘를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y는 2 이상의 정수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어차피 이 말이 y가 2 이상이라는 뜻이니까요. 얘는 됐네요. 그대로 등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호를 만든 상태에서 생각하면 x는 가만히 놓고요. 그냥 놔둘까 그냥? 자, x는 가만히 놔두고 얘를 0으로 바꿔야 되면 이 부분을 그러기 위해서 y-2를 라지 y로 바꿔버립니다. 또 마찬가지 z-3을 라지 g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은 라지 y도 0 이상이 되고 라지 g도 0 이상이 되죠. 이제 이런 문자가 필요한 거야. 따라서 원래 문제 x, y, g가 20이다 라는 이 문제를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꿔? 스몰 x는 됐죠. 이 조건이 좋으니까 놔두고요. 스몰 y는 여기서 2가 넘어가면 어떻게? 라지 y 플러스 2가 되고요. 스몰 g는 요 3이 넘어가니까 라지 g 플러스 3이 돼서 는 20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x 플러스 라지 y 플러스 라지 g가 5가 넘어가니까 15가 되겠네요. 단 어때? x는 0 이상이고 라지 y, 라지 g도 다 0 이상이죠. 이렇게 됐죠? 그래야 아까 1번에서 얘기했던 형태 그런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죠. 이해 가시겠어요? 다 0 이상의 정수니까 이제 여기서 답은 뭐가 되겠어? 세 문자 가지고 15개를 뽑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중복해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한두 번만 연습하면 금방 이해갑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꼴로 만들자는 얘기야. 이런 꼴로 만들자는 얘기야. 자, 갑니다.
XY는 홀수인 자연수고 Z는 짝수인 자연수입니다.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스몰 x를 홀수니까요. 2k 플러스 1로 바꿉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2k 마이너스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바꿀 문자 k가 0 이상이 되게 바꿔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k가 0 이상이 돼야 x가 홀수인 자연수가 되겠죠. 1부터 1, 3, 5, 7, 9 나올 거 아니에요. y도 마찬가지죠. 뭐 2l 플러스 1로 바꿔서 l은 0 이상으로 봐버리면 문자가 좋습니다. 이런 문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z는 뭐야? 2n 이렇게 잡을까요? 그리고 n은 뭐 마찬가지 0 이상. 아니 안 되겠구나. 0 이상이 안 되지. 짝수라고 했으니까 2n 플러스 2로 바꿔야 이렇게 되겠죠. 2 이상에 2, 4, 6, 8 나올 거 아니야. z가. 됐어요. 이렇게 바꾸면 이제 원래 문제가 요거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스몰 x는 뭡니까? 그대로 2k 플러스 1, 스몰 y는 2l 플러스 1, 스몰 g가 2n 플러스 2 해서 20 되니까요. 정리하면 바로 정리할까 그냥? 그러죠? 넘기면 k 플러스 l 플러스 n이 8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KLN은 아까 썼듯이 0 이상이 맞았죠? 이 조건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야.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3H8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중복조합 마지막 함수 문제인데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고요. 함수입니다.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냐? 또 2번은요.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얘는 이미 조합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또 나왔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IJ가 지금 괄호 안에 있으니까 얘는 정의역에 있는 두 수입니다. 분명히. 정의역에 있는 수가 클수록 그 대응되는 함수값도 크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1, 2, 3, 4가 대응이 되는데요. 1이 대응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1이 대응되는 곳이 뭐 6이다. 뭐 여기다 6 쓸게요. 그럼 2가 대응되는 곳은 어때요? 분명히 6이 될 수도 없고 5가 될 수도 없지요. 왜? 2가 더 크니까. 그지?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그 대응되는 함수값도 큰 값이어야 되죠. 그럼 5나 6은 될 수 없으니까 뭐 7, 8, 9 중에 되겠죠? 근데 얘가 9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3이 갈 곳이 없잖아. 그러면. 이해 가시겠어요? 예. 아, 그런 얘기구나. 한번 써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냥 풀긴 힘들어도. 결국 될 수 있는 게 6, 7, 8, 9밖에 없겠네요. 6 쓰면은.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여기다 5를 쓰면 어떻게? 1이 5로 대응되면 어때요? 이제 얘는 6도 될 수 있고, 그치? 얘도 7도 될 수 있지만 뭐 8, 9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수들도 점점 커지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런 얘기네요. 아하. 이렇게 되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겠느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결국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걸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쓰고 있는 게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잘 보시면 5개의 문자 중, 그지? 5개 중 뭔가 5, 6, 7, 8, 9 중에서 중복하야 하네? 중복 안 하죠. 같은 수 오면 안 돼요? 4개를 꺼내고 있죠. 4개를 꺼내고 있는데 나열을 하나요? 안 하나요? 6, 7, 8, 9가 순서 바뀔 수 있어. 이게 뭐 9, 8 이렇게? 안 되잖아. 그지? 무조건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 말투에 따라. 그냥 뽑기만 하면 저절로 큰 수 쪽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열하면 큰일 나죠. 지금 나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정해지는 거잖아. 내 수를 뽑으면 크기가. 그냥 꺼내는 방법의 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답은 그래서 5, C,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미 조합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차이를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1, 2, 3, 4가 있고요. 걔가 대응되는 값을 써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6이다. 그럼 얘는 다 6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등호 들어가니까. 아니면은 뭐 6, 6, 6 갔다가 얘만 9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겠네. 아니면 뭐 6, 7, 7, 9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아하, 이런 게 몇 가지냐. 보면 또 떠오르네요. 결국 얘도 4개를 쓰고 있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중에서? 6, 7, 5, 6, 7, 8, 9 중에서 4개를 꺼내어 쓰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꺼냈을 때 중복해도 되죠.
아하, 중복을 해서 꺼내도 되는 거고, 나열을 할까 안 할까? 666, 9를 나열할 수 있겠어요? 뭐 9, 6, 6, 6 이렇게 안 되잖아, 그지? 무조건 큰 수 쪽으로 커져야 되니까, 큰 수 쪽으로 나오는 값도 커야 되니까 나열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냥 중복해서 꺼내기만 하는 방법의 수가 답이 되고요. 답은 OH4가 되겠죠, 그러면 의미상. 자, 지금까지 배운 요 네 가지 기호 있죠? 자,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로만 쓸게요. 선생님이 잘 보시고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얘는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꺼내어 나열하는 방법이죠. 자, 이 말투에 맞게 문제에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것 중에 서로 다른 걸 꺼내 나열합니다. 자, 파인 뭐였죠? 서로 다른, 이렇게 쓸게요. 약자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요. 서로 다른이 아니죠. 이제는 같은 거를 뽑아도 됩니다. 그걸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꺼내어 나열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C는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꺼내는 방법의 수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요 나열이란 글자만 뺀 게 C죠.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중복 순열에서요. 나열이라는 글자만 빼면 그게 중복 조합이죠. 이해가시네? 그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꺼내는 방법의 수다라는 거. 나열만 빼면 바로 이거랑 똑같다는 거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좀 혼돈되는 네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 교재 한번 보세요. 먼저 교재 보시면 말이 네 가지의 문장이 있고요. 그 네 문제를 푸는데 두 개씩 풀렸습니다. 1, 2하고 3, 4 좀 유형이 달라서요. 자, 1, 2 두 문제를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5개 물건을 서로 같은 세 그릇에 담는 방법. 얘는 서로 다른 5개를 이제 서로 다른 세 그릇에 담는 방법. 자, 말이 되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빈 그릇은 없습니다. 둘 다. 그 어느 그릇에도 한 개 이상은 담아야 돼요, 무조건. 자, 이 상황 이해가죠? 자, 근데요, 한 그릇에 한 개만 담는 경우와, 잘 생각해봐. 한 그릇에 한 개만 담는다. 즉, 그럼 여기 세 그릇밖에 없으니까 한 개씩 담으면 여긴 2개 남겠죠, 그냥. 남는 건 냅두고 그냥. 한 개씩만 담는 방법과, 이제는 5개 물건을 싹 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그릇 무조건 하고 싹 다. 그런 경우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참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1, 2번 그도 3, 4도 그렇고 다 풀 때요. 절대 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외우는 건 별로 도움 되지 않아요. 잠시 외울 수는 있어도 몇 달 지나면 다 까먹거든.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천천히 이해해 보세요. 자, 서로 다른 5개 물건입니다. 서로 다른 5개 물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놓는 게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얘를 갖다가 서로 똑같은 세 그릇입니다. 그릇이 이렇게 전혀 구분되지 않는 세 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한 개씩만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개씩만 딱.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A, B, C 한 개씩 담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순서가 바뀌면 어때요? C, B, A 담으면 다른 경우인가 같은 경우인가? 같은 경우죠. 어차피 그릇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릇이 전혀 구분되지가 않아요. 서로 똑같아서. 그 말은 어느 세 개를 여기 넣느냐의 문제지 그 세 개가 뭐 이렇게 A, B, C, B, C, A 뭐 이렇게 나열된 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뽑힌 애가 A, B, C인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5개 중에서 여기다 담을 3개만 꺼내면 끝나겠죠. 그 꺼낸 3개를 나열까지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나열하면
다 같은 경우라니까. 다시. 그래서 결국 5개 중에 여기다 담을 세 문자를 꺼내기만 하면 바로 1번의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뭐 쓰면 5C 3이 되겠죠. 자, 옆으로 옵니다. 옆으로 오세요. 자,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다른 5개를 다른 그릇에 넣습니다. 그러면 A, B, C, D, E가 있는데 걔를 갖다가 요런 그릇, 요런 그릇, 요런 그릇에 한 개씩만 담자는 얘기야. 한 그릇 한 개씩만. 자, 어떻게 될까, 이제? 이제는 마찬가지. A, B, C를 꺼내서 넣는데요. 이제는 A, B, C 넣는 거랑 C, B, A랑 뭐 B, A, C랑 다 다른 경우죠. 그릇이 다르니까. 아, 그러네. 그럼 결국 어떻게 돼? 5개 중에서 여기다 담을 3개를 꺼낸 후에 그 세 문자를, 그지? A, B, C, B, C, A 나열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 개념이 굳이 쓰자면 뭐 5P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네. 5개 중 3개 꺼내 나열한다니. 그래서 뭐 P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뽑아서 나열한다는 개념으로 나누시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는 좀 편하긴 해요.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2개는 잘 구분됐습니다. 자, 이제 이건 잊어버리시고 또 머릿속으로 싹 지우세요. 깨끗하게. 새로운 문제. 이제는요, 5개 물건을요, 무조건 하고 세 그릇에 다 담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 세 그릇에 몽땅 다 담아야 돼. 몽땅. 그 말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A 담고요. 여기는 B, C 담고요. 그치? 여기는 D, E 이렇게 담을 수 있죠. 순서가 바뀌면 어때요? 순서가 여기다가 B, C 담고 여기다 A 담고 여기다 D, E 담으면 이 담는 방법은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 같은 경우죠. 어차피 그릇이 구분 안 되는데 구분이 안 돼요, 그릇이. 그 말은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조나누기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빠르네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 그렇습니다. 결국 5명을요 그냥 3조로만 쪼개면 되죠. 됐죠? 3조로만 쪼개면 돼요. 그 3조를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네. 그럼 5명을 3조로 나눈다. 자, 말로는 안 쓸게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5명을 3조로 나누려면 3, 1명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2, 1명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빈 그릇은 없다니까. 뭐 이런 건 없겠습니다. 뭐 5, 0, 0 이런 건 쓰면 안 되겠죠. 뭐 만약에 빈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면 이런 것도 써야 돼요. 0도.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가? 뭐 4, 1, 0 이런 것도 쓰셔야 됩니다. 빈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면. 근데 지금은 없다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조나누기니까 뭐 굳이 식만 쓰자면 얘는 어떻게 돼요? 5명 중에 3명 뽑고, 그지? 4명 중에 1명 뽑고 1명 중에 1명 뽑아서 곱하기 같은 숫자가 2개 있으니까 20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죠. 5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3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1명 중에 1명 뽑아서 같은 숫자가 2개 있으니까 마찬가지 2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옆으로 옵니다. 똑같이 서로 다른 5개를 서로 다른 그릇에 몽땅 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5개의 어떤 물건을 세 그릇에 서로 다른 이렇게 생긴 세 그릇에 담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까처럼요. 여기 A 담고 B, C 담고 여기는 D, E 담는 거랑 순서가 바뀌어서 여기 B, C, 여기 A, 여기 D, A, E 담는 거. 다른 경우죠, 이제는. 왜 아까 뾰족 그릇에 B, C 들어갔다가 이제 뾰족 그릇에 A 들어가 버리면 다르잖아. 예. 예. 결국 얘는 순서까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에서 똑같은. 결국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구한 요 값을, 그지? 요 값을 뭐 예를 들어 별이라 그러고 뭐 이 값을 뭐 예를 들어 세모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요 별에다가 결국 순서 조를 나누되 A, B, C 세 조로 나누라는 얘기죠. 조의 이름이 붙는 거라 3팩만 곱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두 번째 요 세모 값에다가 3팩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2개 더한 게 답이 됩니다. 그죠? 아까도 이 2개 더한 게 답이 돼요. 그죠? 조 나누기니까. 자, 잘 한번 구별해 보세요.
이제 3, 4번입니다. 자, 아까랑 달라진 점은 요거죠. 이제 서로 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이 생기는 구별 안 되는 5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그릇 3개에 넣는 거랑 서로 같은 그릇 3개에 넣는 겁니다. 참 말 참 헷갈려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빈 그릇이 있어도 됩니다. 아까는 빈 그릇이 무조건 없어야 되는데 이제 빈 그릇이 있어도 된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서로 같은 5개, 뭐 A라고 써보면 색깔을 다르게 할까? 아까도 좋아요. 자, 서로 같은 5개, 이거를 서로 다른 그릇 3개에 담는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빈 그릇이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5개를 몽땅 여기다 담아도 됩니다. 자, 얘는요, 일단 먼저 얘기할게. 아까 썼던 C나 P 같은 걸 쓸 수가 없죠. 왜?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지? 서로 다른 것 중에 뽑아야 CP 쓸 수 있지. 서로 같은 거는 절대 CP는 못 씁니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잘 생각해. 결국 얘는 요 A를 여기 담나 여기 담나 여기 담나 다 A니까 어차피 얘도 다 A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누구를 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를 담느냐만 중요하죠. 생각해보세요. 몇 개씩만 담으면 되냐만 고민하면 되죠. 생각해봐. 사탕이 100개 있어. 여러분들한테 사탕이 100개 있는데 자기 친구가 셋 있어. 그러면 하나씩 들고 얘를 누구 줄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똑같은데 100개가 다 사탕이 얘는 몇 개 주고 이쁘니까 얘는 1개만 주고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개수만 신경 쓰면 된다니. 그렇구나. 그럼 결국 여기에 들어갈 어떤 개수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3개의 개수가 합해서 다 해서 5개가 되면 되는 거고요. 빈 그릇이 있어도 된단 말은 X, Y, Z는 다 0 이상의 정수면 되는 거죠? 잘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정수해 문제입니다. 답은 그대로 3H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서로 같은 물건 5개를요 서로 같은 그릇 3개에다 담습니다. 근데 빈 그릇이 있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씩 담냐만 신경 쓰면 되죠. 몇 개씩. 근데 아까랑은 다른 게, 아까는요 선생님 이것도 X, Y, Z라 놓고요 아까처럼 이거 5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게, 얘가 만약에 해가 3, 1, 1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아까 1, 1, 3은 어때요? 분명히 아까 문제에선 다른 거였죠. 그릇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다가 3개 담고 여기 1개 1개 담나, 여기다 1개 1개 담고 여기 3개 담나, 똑같이요. 그릇이 구분이 안 되고 똑같으니까 결국 이거는 같은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정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얘도 개수만 신경 쓰는데 몇 개씩 담냐면 3개, 1개, 1개 담는 경우와 2개, 2개, 1개 담는,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없겠어요. 참 그렇구나. 근데 빈 그릇이 있어도 되지? 참, 그렇지. 그럼 빈 그릇이 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돼. 그럼 다시 하자. 다시. 자, 큰 거부터 쓸게요. 이렇게 가지수 할 때도 한 그릇에 다 넣는 큰 수를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빠짐없고 중복되지 않아요? 5 담으면 나머지 그릇은 0 담아야 되지 하나도 안 담아야 해. 한 그릇에 4개를 담아버리면 그 다음은 1개나 0개 이렇게 담아야겠지. 1개, 0개. 더 안 되고, 그 다음 한 그릇에 3개 담으면 그 다음은 어때요? 2개, 0개. 이게 끝이 아니라 3개 다음에 1개, 1개도 되겠죠? 이렇게 큰 수 위주로 나눠 나가십시오. 빠짐없이. 그 다음에 이제 2개 담으면 어때? 그럼 2개, 1개. 아니? 맞죠? 더 있나? 더 없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그냥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잘 생각해봐. 어차피 이걸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요.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에서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 빠진 부분까지 다 강의가 됐습니다.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